반갑습니다. 한국국민개발원 강사 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5번째 시간으로 무역영어 빈출 영문 표현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영문 표현들에 이어서 또 추가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 문장의 앞의 내용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문장이 가진 의미가 어떤 건지, 주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또 한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는 포장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we feel sorry. 우리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That this damage가 was attributable. 뭐뭇에 기인해서 the improper. 자, improper 하면은 부당한 그리고 부도덕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포장, 패킹이 굉장히 좀 부당해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에 기인한 attributable to, be attributable to라 그래서 뭐뭇의 원인으로 뭐뭇을 기인하여 부당한 패킹으로 인해서 발생한 this damage, 이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문장이 오려면 당연히 이 앞서서 어떤 게 있었겠죠? 이 앞서서 컴플레인을 걸었겠죠. 이 앞서서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 부당한 패킹에 대한 내용이 이 앞서서 등장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다음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지금 클레임을 걸었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럼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뒤따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전후의 내용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장을 보시면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귀사에 불편을 야기하여 이를 사과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our mistake may have caused you.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inconvenience, 불편함을 겪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apologize 같은 경우도 사과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sorry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apologize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당사는 금일 귀사의 주문대로 부산에 있는 창고로부터 컨테이너 세대 분량의 사무용 가구를 발송했습니다. 자, 이런 문구 같은 경우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물건을 어떤 것을 보냈는지 알려주는 거죠, 서신으로. 자, we have today dispatched. dispatch라고 하면 발송하다, 보내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3 containers, 3개 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of office furniture, 사무용 가구죠. from our 부산 warehouse, 부산 창고로부터 against your order. against 하면은 당신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응해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어떤 걸 했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against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서류를 바꿀 때, 서류와 대금을 지불할 때도 우리가 이 agains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면 대금을 지불하는, 하나를 제공하면 하나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거, 이거를 against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당신의 주문에 your order에 against 대응해서 부산 창고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3개 컨테이너 분량으로 오늘 디스패치 발송을 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글 전에 어떤 게 있었죠? 발송 스케줄을 알려주세요. 혹은 물건이 언제 도착을 합니까? 혹은 물건이 아직 도착이 안 했는데 발송을 언제 했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이 3번의 문장 앞에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후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4번에 기계가 양호한 상태로 도착하도록 아래에 당사의 세부적인 포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이 문장 밑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포장의 준수사항을 문장 밑에 제시를 했겠죠. 이 서신에서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가 원하는 세부적인 포장사항이 있다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매수인이 어떻게 선적했으면 좋겠다. 혹은 선적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회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신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제시가 되고요.
포장 같은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운송인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문장 밑으로 쭉 진술이 되어야겠죠. 어떤 운송사를 통한다, 어떻게 포장을 한다, 혹은 어떤 뭐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당사는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수입승인서를 동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류를 줄 때 지금 서류를 선화증권이나 상업송장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주는 거 보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문장을 보니까. 자, 그리고 선화증권이나 상업송장 같은 경우는 통상 선적 서류에 포함이 되죠. 특히 신용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선화증권이나 상업송장이 당연히 필수 서류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승인서 같은 경우는 같이 첨부를 해서 그냥 발송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문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냈다, you에게 보냈다, 당신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 그 you가 누군지 혹은 we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맞추라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봤을 때 누가 보냈구나, 누가 누구한테 보냈구나 라는 것도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6번에 선적 서류는 당사의 운송 중개인이 귀사로 발송할 것입니다. 운송 중개인이라고 표현하면 forwarder라는 표현이 있죠. 중개인, forwarder를 통해서. 실제로 무역 거래에서 forwarder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역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업무를 시작하더라도 forwarder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진행을 할 수 있고 진행을 해줍니다. forwarder한테 맡기면.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선적 서류는 당사의 운송 중개인이 귀사로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고지를 해줄 때도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shipping documents라는 말, 이제 선적 서류라는 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선적 서류 같은 경우 선화증권 그리고 상업송장, 보험 서류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에 귀사의 5월 5일 서신과는 달리 5월 15일에 도착하도록 예정된 적송품이, 그러니까 선적되어서 보내진 물품이에요. 적송품이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contrary to 하면은 뭐뭐과 반대로, 뭐뭐과 다르게. 그러니까 당신이 보낸 5월 5일자, May 5th 그 5월 5일자의 편지와 contrary to 다르게 아직 어때요? The consignment. consignment 하면은 무역에 관한 물품을 뜻할 때 consignment라는 말을 씁니다. 굿즈라는 말도 쓰는데 consignment라는 말도 물품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scheduled for arrival here on 15th.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여기에 도착하기로 스케줄된 그 물품이 still has not reached us. 우리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5월 5일 날 우리에게 온다고 말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다르게 5월 15일에 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5월 5일 날 5월 15일에 오겠다라고 당신이 얘기했던 편지와 다르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통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전 문장에서 아직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상세한 내용들 혹은 상대방이 5월 5일 날 보낸 서신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다음엔 어떻게 되겠죠? 물건을 보낸 5월 15일까지 도착하도록 물건을 보내야 되는 주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죠. 선적이 지연됐다든가 천재지변으로 갈 수 없었다든가 생산 일정이 늦춰졌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8번에 아리랑호 편으로 선적한 상품이 어제 이곳에 양호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물건이 잘 왔음을 착화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인 고지로 볼 수 있고요. 물건이 잘 도착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입니다. 서신에서 물론 물건이 잘 왔으면 거래가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물건이 잘 도착했음을 알려주죠. 근데 보통은 이제 물건을 보낸 입장에서도 물건이 도착한 스케줄을 이제 전산으로 뭐 선화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운송 서류의 조회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도착한 거를 운송장을 검색해서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검색을 해볼 수 있지만 물건이 잘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9번에 결제 조건에 따라 5,000불에 대한 일나무 60일 지급 환원을 귀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자, 단어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In compliance with 뭐뭐에 따라서 the terms of payment 지불의 terms 조건에 따라서 we have drawn 하면은 draw에서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We have drawn 발행을 했습니다. A draft 환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On you 당신에게 당신을 지급인으로 해서 at 60 days for $5,000.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5,000불에 대한 일남 후 60일. 일남 후 60일짜리 그러니까 at 60 days니까요. 일남 후 60일짜리 환어음을 자, 지급인이라는 말이 원래 draw이라는 표현이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죠? drawn a draft on you. 당신에게 환어음을 발행했습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걸 받는 사람이 당신이 지급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draw이라는 표현 없이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t site라고 할 때는 일남불이 되는 거고요. at 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을 만료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이 되는 거죠. 지금도 at 60 days라고 했죠. 60일짜리 환어음. 뭐 90일도 되겠고요. 120일도 될 수 있고 쭉 쓸 수 있는데 저게 그냥 at site for $5,000 하면은 아 그거는 그냥 일남불이구나. 근데 at 하고 날짜가 적혀 있으면 아 저만치 일자가 있는 기한부 환어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만기 때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10번에 보시면 본 계약서의 모든 세부 사항이 모두 확실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We are sure, 우리는 확신합니다. That all details, 모든 세부 내용들이 of this contract, 이 계약의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Are correct, 맞다고, correct,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In every respect,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보내준 계약서에 대해서 모든 세부 사항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겠어요? 그 상대방이 계약서를 발송했겠죠. 그러면서 보낸 서신이 이전의 내용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서신 전에 들어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상대방이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이 당사자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1번에 귀사의 우호적인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죠. We a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우리는 이제 듣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hearing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favorably from you soon. 호의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곧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보통 제의하고 나서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혹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듣기 위해서 하는 관용적인 문구입니다. 우호적인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항상 문구 서신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자, 12번에 귀사에 대한 결제를 연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would you allow me to postpone? 자, 해서 지연하다, 연기하다, postpone. 그리고 settlement 하면은 결제입니다. 그래서 지연해서 결제하는 것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결제를 연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이 원래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얘기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연기 좀 해달라. 결제 일정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죠. 13번에 귀사가 제때 결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사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embarrassment, 굉장히 어떤 거예요?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귀사가 제때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빨리 결제를
해달라는 완곡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서신에서 그냥 바로 결제를 해줘라 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결제를 하도록, 더 빠르게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를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래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편하죠. 새로운 거래선을 찾고 다시 계약을 맺고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 안에서 최대한 빨리 우리에게 결제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이후에 어떤 게 등장하겠죠? 지불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아직까지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14번에 당사는 귀사가 공급한 물건의 품질이 귀사가 제공했던 샘플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We are disappointed. 자, 우리가 보통 disappoint 하면은 뭐예요? 실망하다, 좌절하다까지도 쓰긴 하는데 실망을 한 거죠. To find, 뭐 어떤 것을 찾고 어떤 것을 알게 되고 that the quality of goods you supply does not correspond.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원래 계약을 할 때 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퀄리티의 상품이 있는 것을 우리가 find, 알고 나서 우리는 we are disappointed,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So with that of the sample submitted. 샘플로 제공했던, 서밋 하면은 제공하는 거죠. submitted, 제공했던 샘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상품의 품질이 일치하지 않는 걸 발견을 하고 우리는 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서신을 받은 당사자가 회신을 하겠죠. 우리가 샘플이 이러이러해서 제작이 됐던 거고 실제로 보내드린 물건이 뭐 실망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 뭐 더 좋은 제품으로 보내드리겠다, 아니면 주문을 하시게 되면 가격을 할인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역시 서신으로 제안을 하겠죠. 그렇게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15번에 당사는 고객들에게 조기 인도를 약속했기에 이러한 지연이 커다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원래 this delay, 이 지연에 대해서 is causing us great inconvenience.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커다란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as we have promised our customers early delivery. 조기 인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인도를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이 지연으로 인해서 딜레이를 인해서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에 어떤 게 나왔겠어요? 아직까지 왜 물건이 오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신으로서 이렇게 답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도 알 수 있겠고요. 16번에 당사는 물품이 다음 주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표현도 조금 많이 쓰이는데요. We shall be compelled to. 자, be compelled to 하면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상대방이 물건을 보냈다고 하는데 다음 주말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기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최대한 빨리 발송해달라는 의사표시로서 이렇게 적어놨겠죠. be compelled to, 뭐뭇에 부득이하게,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서신을 받게 되면 당연히 회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말까지 물건을 도착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서신을 쓰겠죠. 그런 표현이 따라온다는 거. 자, 17번에 귀사의 클레임을 조사한 결과 당사는 당사의 발송 부서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ascertained. 자, 정보를 알아내다라는 단어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investigating, after investigating 하면 investigating은 조사죠. after 어떤 후에 조사를 해본 후에 you complain, 당신의 컴플레인을 조사를 해본 후에 우리는 ascertained, 정보를 알아냈대요. 어떤 게 was made in our dispatch department, 발송 부서에서 an error,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클레임을 앞서서 당연히 걸었을 겁니다. 클레임을 걸었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다른 조건을 또 제시를 하겠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클레임의 상황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서신의 대부분은요, 계약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수정하거나 클레임을 걸거나 거의 이 정도로 거의 나눠집니다. 당연히 그게 거의 무역계약의 전부가 되겠죠. 자, 18번에 그러한 실수가 향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클레임에 대한 변명으로 볼 수 있겠네요. The steps are being taken immediately to ensure that such mistakes do not occur in future. 미래에 이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즉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뭐예요? 앞서서 클레임을 걸었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제 밑에서 서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등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야겠죠. 자, 19번에 이러한 지연으로 당사로서는 어쩔 수 없으므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Since this delay, 이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뭐예요? Beyond our control. 자, beyond our control 하면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beyond는 뭐뭐 뒤에, our control 우리의 통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beyond our control 하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진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딜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므로 we cannot assume any liability, 의무나 책임을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질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연에 대한 상황을 또 다시 밑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죠? 보통 저 딜레이 같은 데다가 밑줄을 딱 그어놓고 저 지연의 사유를 밑에다 쭉 적어 놓겠죠. 그래서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겠죠. 자, 20번에 기사의 클레임에 대하여 당사의 보험회사에게 전달하였으니 곧 연락이 있을 겁니다. 해서 자주 본 표현이죠. Keep in touch with 뭐뭐과 연락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Your claim has been passed on to our insurance company. 당신의 클레임이 has been passed, 전달이 되었답니다. Our insurance company, 우리의 보험회사에 전달이 됐으니 who will, 뭐 할 것입니다. Keep in touch with you soon, 당신에게 곧 연락을 할 겁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사에서 클레임을 걸은 내용들, 그 반대편 회사가 클레임의 내용을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했으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한 보상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협의한 내용이 등장을 또 하겠죠.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salutation 그리고 gentleman, dear sir, to whom it may concern, attention of 이런 표현들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것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complementary clause라 그래서 이제 맺은 말이 있습니다. 맺은 말. 문장의 맨 끝에 쓰는 서신의 맨 끝에 쓰는 이제 맺은 말인데 뭐 you're truly yours, you're sincerely yours, yours faithfully.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냥 뭐 친애하는 원래 당신에게라고 문장을 딱 시작해서 처음에 서두를 두고요. salutation을 넣고 이제 맺은 말로써 이제 존경하는 뭐 당신에게 뭐 아니면은 그냥 맺은 말 관용적인 표현이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complementary clause를 넣어 놓죠. sincerely yours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로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어떤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서신의 시작과 끝을 이제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로 상대방 존경하는 누구에게라는 표현으로 서신의 어떤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보통 넣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서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alutation 서두고요. complementary clause는 맺은 말 이렇게 쓰입니다. 23번에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청바지의 수출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라고 해서 회사를 보통 소개할 때 하는 거죠. 오퍼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씁니다. 우리 회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상대방 국가가 알 수가 없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자, 주의할 건 뭐냐면 신용장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유명하다, 우리가 인류의 어떤 회사다, 웰known, 뭐 잘 알려진 회사다, 이런 표현들 이제 수익자 스스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회사다 정도는 쓸 수 있지만 수익자가 자신을 위해서 그런 표현들은 쓰지 않도록 하고 있고 무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서신에서는 쓰지만 신용장 거래를 할 때 본인의 회사를 소개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앞에 관용구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다양한 종류의 청바지 수출에 종사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할 때 오퍼를 넣을 때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곤 하죠. 그래서 보통 오퍼를 넣는 내용에 같이 들어가는 말이죠. 자, 24번. 귀사가 당사의 한국산 면직물의 수입에 관심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기꺼이 할인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yours very truly 라 그래서 그냥 이제 표현 관용적으로 맺은 말을 쓴 거죠. complimentary closing을 써서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오퍼를 넣었고 당신이 주문을 한다면 우리는 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퍼를 넣는 문장이고요. 다음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서신에서 상대방 회사가 이 오퍼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지 수량을 제시하든지 가격을 제시하거나 하겠죠. 이런 내용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5번에 당사는 창업한 지 오래된 운동기구 수출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저명한 인류의 등의 문구는 신용장에서는 수익자를 제외한 당사자들만 쓸 수 있고요. 수익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써요. 저 말. long established. 우리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업을 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갖춰진 회사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런 표현들은 좀 괜찮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용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들은 많이 쓰죠. 근데 이왕이면 신용장에서는 그 은행들이 서류를 수리할 때 뭐 굉장히 뭐 잘 알려진 회사다, 인류의 회사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어떤 회사 존재 그리고 서류상 갖춰진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6번의 포스트 스크립트 추신이죠. 우리가 보통 PS라고 쓰는데요. 기사의 1월 15일자 서한을 막 받았고 곧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최신 카탈로그도 신속하게 우송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맨 마지막 표현도 당사의 최신 카탈로그도 신속하게 보내겠습니다. 우송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들도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전에 어떻게 했어요? 카탈로그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신에서 이 내용을 적은 거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27번에 당사의 수입업자 몇 곳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나라마다 회사들을 연계해주는 중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브로커들에게 이렇게 많이 보내죠. 당사의 수입업자, 내가 그 지역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는 너가 이제 중개인으로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입할 만한 회사들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할 때 이게 쓰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회신은 어떻게 하겠죠? 우리 지역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이런 조건의 회사들이 있다. 한번 연락을 해봐라 혹은 오퍼를 해봐라 라고 중개인들이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요청할 때 쓰이는 문구로 등장을 합니다. 자, 28번은 이것이 현재 당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오퍼입니다. 귀사가 첫 주문을 하시기를 바라오며 귀사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오퍼를 보낸 내용이 저 위에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오퍼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귀사가 첫 주문하시기를 바라오며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다 보니 쓰이는 표현이죠. 귀사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이제 어떤 회사든지 저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주문을 한다면 어떻게 잘 해드리겠다. 이런 표현들 항상 쓰는 문구로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29번째, 당사의 신용 상태에 관해서는 서울에 있는 ABC은행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For our credit standing. 그래서 우리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는 The Bank of ABC in Seoul. 서울에 있는 ABC은행에서 will provide, 제공하는 거죠.
you, 당신에게 제공할 겁니다. with necessary information, 필요한 혹은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보통 신용조회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이 신용조회 같은 거 할 때, 우리에 대한 신용 정보는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신용은 이쪽에서 확인을 하세요 라는 식의 회신이죠. 이전에 신용 상태를 묻는 서신이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자, 30번에 귀사의 이메일 메시지에 따라서 당사는 동봉한 팩스 확인서대로 다음의 확정 청약을 귀사에 오늘 발송했습니다. 본 청약은 귀사의 승낙이 3월 31일까지 당사에 도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 확정 청약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고요. 3월 30일까지 도착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신에서 많이 쓰이는 거 in accordance with 맨 처음에 나왔네요. 뭐뭐에 따라서라는 표현 나왔고요. 쭉 보시면 subject to라 그래서 뭐뭇을 조건으로 하다.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 이 subject to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청약을 3월 31일까지 보내달라. 확정 청약으로 해서 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3월 31일까지 도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아마 그 청약에 대한 조건을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거래 회신을 서로 했겠죠. 거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청약은 귀사의 승낙이 3월 30일까지 당사에 도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3월 31일까지는 보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번에 귀사에 당신의 회사에 7월 10일자의 서신에 대하여 다음의 회사를 기꺼이 추천합니다. 그 전에 회사를 소개해달라는 서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 후에 대한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32번 귀사의 명을 한국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당사는 기사와 거래관계의 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서신을 쓸 때는요. 어느 회사를 다짜고짜 청약을 넣거나 오퍼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알게 된 경위를 반드시 표시를 해줍니다. 내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회사를 알게 되었고 당신의 회사가 어떤 것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신에서 형식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냥 서신을 딱 보내가지고 나 이런 걸로 물건 사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되었고 당신과 이렇게 거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항상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33번에 상기의 기업들은 평판이 좋습니다. 기업에 대한 소개들을 쭉 해놓고 밑에 이렇게 써놨겠죠. The firms above mentioned.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enjoy a good reputation here. 굉장히 reputation, 명성이 좋다라는 얘기죠. 자, 34번에 당사는 설립된 지 그러니까 오래된 전자제품의 수출 회사입니다. 그래서 long established 굉장히 많이 쓰이죠. 실제로 회사들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오래됐다라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유지가 잘 되고 뭔가를 잘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당신의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동상사는 기사가 요청하시면 어떤 다른 정보도 제공할 것입니다. So they will furnish you upon request. 당신이 요청을 하신다면 with any other information. 어떤 다른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의 정보를 쭉 알려준 다음에 거의 맨 밑에 쓰겠죠. 만약에 이것과 말고 이것과 다른 정보들도 혹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보가 이전에 나왔겠죠. 회사에 대한 정보 내용들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36번에 기사가 동상사를 당사에 소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개를 해주면 그냥 감사하겠다. We shall appreciate. 이거 appreciating 이란 단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가 thank you라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37번에 결정하시는데 어떤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알려주십시오. 역시 거래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들을 위에서 다 서술을 한 다음에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Please let us know.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What other information? 다른 정보 혹은 you need to.
다른 정보가 필요한지 혹은 이것을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please let us know,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앞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쭉 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앞서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퍼 같은 거를 할 때도 상대방이 한 번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보통은 하죠. 왜냐하면 오퍼라는 게 통상적으로 한 번의 오퍼에 한 번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래라는 게.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건값을 깎기를 원할 거고요. 파는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올리기를 원하겠죠. 그러다가 계속 그 협의점을 가지고 계속 맞추는 게 오퍼 억셉턴스인데, 이 오퍼가 딱 제시가 된 다음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알려드리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앞에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뭐 오퍼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38번에 한국외환은행이 동상사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귀사에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은행이 당시에게 우리의 크레딧 스탠딩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다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죠.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39번에 귀사가 요구하면 기꺼이 추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원하신다면 다른 정보도 드리겠다라는 표현이죠. 자, 40번에 당사는 그곳으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노력 중이며 상기의 품목의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상사를 소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해당 지역에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품목의 수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해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커들, 지역에 있는 유통업자들 통해서 많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오랜 거래를 하다가 거래선이 이제 유지를 하면서 또 다른 회사들을 소개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문구들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는 거죠. Through the Chamber of Commerce, 뭐 상공회의소죠. 그래서 we have learned. 우리는 learned 하면 원래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배우다. 근데 이제 알게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Your name and address. 당신의 주소와 이름을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your name and address,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have been given. 우리가 받았습니다. us by the Chamber and Commerce.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받았습니다. 라고도 표현을 해서 항상 서신을 보낼 때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를 표시해야 된다. 자, 42번에 당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역시 한국외환은행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조금씩 문장의 표현이 달라요. 조금씩 문장의 표현들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advise you 해서 당신에게 통지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서신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문구들이죠. 해석이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신용상태를 할 때는 은행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43번에 귀사가 당사의 취급 품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샘플과 오퍼를 보내겠습니다. 어떤 상대방이 거래 제의를 하거나 관심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우리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가 샘플하고 오퍼를 같이 보내드리겠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전에 서신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물건에 대한 요청이나 아니면 물건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겠죠. 그래서 이 서신에 대해서 회신을 주겠죠. 그 상대방 회사가 우리는 관심이 있다, 우리 물건을 구매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면 샘플과 오퍼를 보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44번은 귀사의 도움으로 귀국에서 상대방 그 국가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거래 서신에서 마지막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확장하길 원한다라는 뜻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45번에 귀사가 당사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메일로 당사의 거래 조건을 보내겠습니다. 역시 43번과 비슷하죠. 상대방의 회사가 지금 이 회사에게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관심을 보였을 겁니다. 이 서신 전에, 이 문구 전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정보를, 당사의 거래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 서신의 전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 서신 후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실제로 이제 무형영어 시험에서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반 서신을 가지고. 그럴 때도 어떤 게 나오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46번에 귀사의 4월 10일자의 답신으로 당사는 다음의 상사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4월 10일자의 답신이 왔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사를 추천한다 해서 그 상사에 대한 내용들이 밑에 나오겠죠, 이제. 자, 그래서 47번에 당사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는 당사의 거래은행인 서울의 한국외환은행에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랑 또 다른 표현이죠. regarding our credit standing. regarding 하면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we wish to refer you to our bankers. 그래서 당사의 거래은행으로서 코리아 외환은행이 알려줄 거다. 거기가 제공을 해드릴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같은 말이지만 영어로는 다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영문 해석에서 영어 문장 자체를 그냥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비슷한 문장을 놓고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전치사라든가 아니면 관용적인 표현인 관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좀 문맥상 벗어난 거 혹은 어법상 틀린 거 이런 걸 찾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봐두셔야겠습니다. 48번에 상기의 상사는 전자제품의 주요한 수입사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동상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주요한 수입사다. 그러니까 위에 상기라고 했으니까 the above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위에는 어때요?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놨겠죠. 그래서 전자제품의 주요한 수입사다. 하지만 당사는 그 동상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내용에 상기의 상사, 회사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49번에 당사의 경영상태에 관해서는 서울의 한국외환은행에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표현이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서도 근데 wish to refer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50번에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해서 we hope that mutually. 자, mutually 하면은 쌍무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mutually profitable. 그래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relations, 관계가 되길 would be established soon. 곧 이렇게 설립이 되기를, 관계가 establish 하면 원래 출판, 설립 이런 표현으로 쓰이죠. 관계가 형성이 되기를, 관계가 설립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hope 혹은 희망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확립되었으면 한다. 거래선을 요청할 때, 거래선을 확장시키고 싶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50개 정도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출 문제들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긴 문장, 보통 이제 무형영어 문제들에서 이 정도는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나가면서, 물론 풀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면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체 단어를 다 알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 나온 단어를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같이 하나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빠르게 해석을 해나가면 되겠구나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Dear Mr. Edward, 에드워드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또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서신을 보실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수출상인가, 수입업자인가, 보험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우리에게 알려줘서 고맙다. About the loss, 장미에 대해서. 근데 어떤 장미죠? Arrived at your company in less perfect condition. less니까 부족한 거죠.
퍼펙트 컨디션, 완벽한 상태로 당신의 회사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낸 사람이겠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 맨 마지막에는 토마스 사가리노라는 사람이 아마 생산업자, 서플라이어일 겁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물건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드워즈에게, 자, 에드워드, 당신 회사의 물건을 받았는데 그 로즈, 장미들이 조금 less perfect condition, 이제 완벽하지 않은 컨디션으로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 토마스에게 알려줘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I enclose a check refunding. 체크는 수표였죠. 그래서 enclose, 동봉하다, refunding, 반환해 주는 겁니다. So your full purchase price, 당신이 구매한 full purchase, 다 모든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refunding하는, 환불하는 체크, 수표를 내가 동봉했습니다.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인데 이게 에드워드 회사에 제대로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퍼펙트한 상태로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체크, 수표를 내가 다시 환불로 해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통해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nexpected delay in the repair of our loaded delivery van. 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딜레이 때문에 loaded delivery van. van 하면 이제 트럭이죠. 그 트럭에 실는 게 이제 어떤 리페어, 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coupled with an unusual rise in temperature last Thursday. 지난 목요일에 기온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unusual, 일반적이지 않게 기온이 올라서 caused,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the deterioration of your rose, 당신의 장미가 좀 손상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도착한 거를 인정을 하고 바로 어떻게 했죠? 체크를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장미가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온도가 좀 올랐고 우리가 이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좀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 자, 그래서 please accept our apology. 나의 사과를 좀 받아주시면, accept 해주시면 좀 고맙겠다. And our assurance that steps will be taken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gain. 우리는 우리의 임직원들과 어떻게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will be taken to prevent, 지키겠다. happening이 again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잘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환불을 해주겠다 했고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During the past 15 years, 우리가 15년 동안, 지난 15 years 중에 15년 동안 굉장히 오래된 거래선이겠네요. 지금 에드워드와 토마스는 It has been our pleasure to number you among our valued customers. 우리가 가치 있는 고객들 중에서, 가치 있는 고객들 중에서 우리가 당신을 안 것은 굉장히 기쁨이었고, whose satisfaction is the goal. 우리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we are constantly striving to achieve. 우리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이 거래가 굉장히 만족되어 왔고, 당신을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고객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15년 정도 오래된 거래 관계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So I sincerely hope, 나는 정말 기대합니다. You will continue to count on us for your needs. 당신의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계속 제공하기를 우리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선을 끊지 말아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So yours very truly, 토마스 사가리노, 이렇게 보냅니다. 토마스는 에드워즈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미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체크로 다시 수표를 통해서 리펀딩, 환불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거래선, during the past 하면 과거죠. 과거 15년 동안, the 15 years, 굉장히 오래된 두 사람의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장미에 대해서 잘못 도착한 것에 대해서, 에드워드에게 잘못 도착한 것에 대해서 토마스가 이제 변명과 함께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이런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럼 자 보시면 which is least correct about the letter. 이 서신과 가장 적게 맞는 거니까 틀린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1번에 Mr. Edwards is a long-time customer. 에드워드는 토마스와 15년, 지난 15년간 굉장히 오랜 거래자로 있었죠. 그리고 그 같이 있는 고객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번에 Thomas believes that Edwards has a legitimate complaint. 자, 합법적인 클레임을 걸었다라고 토마스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생각한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상태가 less perfect잖아요. 도착한 상태가 퍼펙트하게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클레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에 Mr. Edwards asked for an exchange. 자, 에드워드는 an exchange, 교환을 요구한대. Because some of the roses were missing. 몇몇의 장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missing 됐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그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마 대체를 보내주거나 교체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죠? 교환에 대한 요구가 없었죠. 바로 토마스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체 full purchase price에 대해서 내가 리펀딩을 해주겠다. 체크, 수표를 통해서 라고 바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이 가장 옳지 않게 되겠고요. 4번에 토마스 사가리노 is a supplier. 물건을 제공하는, 장미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실제로 영어를 물론 지금은 다 같이 해석을 했지만 조금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전체 내용이 어떤 건지만 좀 유추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답을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처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해석을 해놔버리면 결국은 다시 문제를 보고 본문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식적으로 같이 풀어봤던 거지만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나를 딱 보시고 위로 올라가서 서신을 쭉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letter?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 서신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첫 문장이죠. 항상 목적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은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이 다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ank you for letting us. 우리에게 알려줘서 고맙다. Know about the roses. 장미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맙다. 근데 그 장미가 어떤 거죠? Arrived at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에 도착한 장미인데 in less perfect condition. 퍼펙트한 상태로 좀 부족한, 퍼펙트가 안 된 상태로 도착한 그 장미들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미가 잘못 도착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apologize,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3번에 apologize for damaged goods. 상품에 손상이 된 것에 대해서 apologize, 사과를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내가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unexpectation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goodwill, 이제 선의입니다. 선의, 착한 마음을 품는 선의, goodwill with the customers. 고객을 위한 선의는 아니죠. 지금 분명히 클레임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confirming the order, 주문을 확인하다, 주문 확인하는 것 아니죠. 4번에 appreciation for the business, 거래에 대한 감사, 거래에 대한 감사 표시라기보다는 장미에 대해서 손상 입은 거를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문제도 실제로는 해석을 하시기보다 문제를 먼저 보시고 빨리빨리 올라가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purpose 혹은 subject, 주제나 목적 같은 것들, 그리고 의도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면 첫 번째 문장이나 끝의 문장을 주의해서 보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Not only are we still waiting. 자, 당사는 주문품의 일부가 도착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but, not only하고 but이 있죠. Once again we have received complaints that should have sent to another department. 그 다른 부서로 보냈어야 했던 물품을 또다시 한 번 더 수령했대요. 잘못 온 거죠. 자, 한글 해석으로 좀 볼게요. 당사는 그 부품을 올바른 공장으로 전달하였고 B에 보시면 귀사가 이러한 비용에 대해 보상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We expect you to cover this cost. 커버는 보상이죠. 보상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혼동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Mix-up has happened가 this is not the first time. 첫 번째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C에 보시면 이러한 인도 문제는 제품 생산의 지연뿐만 아니라 추가 잔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extra work,
보시면 causing us extra work. 우리가 extra work, 잔업을 하는 이유가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당사는 we cannot accept this.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 D를 보시면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당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문장에 항상 의도나 주제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지금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물건이 부품을 수령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잘못돼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컴플레인을 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에 이 지금 물건이 잘못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을 걸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밑에 내용들 보면은 correct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mix up,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we cannot accept this 우리는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이런 문장들을 봐서도 아 뭔가 클레임을 걸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이거를 찾아보면 물건이 다른 부서로 보내졌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보내졌어야 되는데 과거 분사로 표현이 돼야 돼서 have sent가 아니라 have been sent 보내졌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왔다. 자, 이렇게 문법 문제도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시제를 맞추는 거. 그래서 문제 해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What is the best sentence for blank A? 자, A 칸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해서 지금 클레임에 대한 사유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클레임에 대한 사유. 아, 그럼 이게 A에서는 지금 우리가 불만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번에 보시면 I'm writing. 나는 쓰고 있습니다. To complain. 불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About your latest delivery. 당신의 가장 최근의 그 배송에 대해서 잘못 보내진 배송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계약을 amend, 수정한다. 틀리고요. 3번도 collect the money, did not send. 보내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 그리고 4번은 I sent the components to the factory. 공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정보.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 2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영문 해석에 대한 내용들 전체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요 문장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표현들, 그리고 해석에 대한 내용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고요. 문장의 주제나 의도, 목적 같은 것들은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그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형영어에서 좋은 점수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인개발원공사 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